이슈 토크입니다. 빌딩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됩니다. 부산은 초고층 건물이 많은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빌딩풍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안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진홍 부산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초고층 빌딩이 곳곳에 많이 건설됨에 따라 이제 빌딩풍은 신종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맞습니다. 빌딩풍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적으로 빌딩풍은 이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일어나는 풍해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 고층 건물 이 상층부에서는 이 바람이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이 아래쪽에서는 이 바람이 건물벽에 부딪히면은 이게 내려가면서 돌풍으로도 변하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지면서 풍속이 아마 2배 이상으로서 이래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고층 건물 주변에서 보면은 이 간판이나 이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예. 또 건물 외장재나 이 유리 파편 등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다 보니까 일종의 신종 재난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빌딩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빌딩풍은 그냥 강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해운대구는 이 고층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빌딩풍에 의한 이 피해 사고 발생 사례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부산이 보면 초고층 건축물이 지금 작년 말 현재로 한 38동 정도가 됩니다. 전국에서 예. 해안을 끼고 가장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빌딩풍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보면은 작년에 그 태풍 그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해운대 고층 건물 인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평균 풍속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빌딩풍이 발생을 했고요. 이 자료를 한번 보면은 해운대 바다 인근 쪽에는 초속 한 23.4m 정도 되는데 예. 마린시티의 경우에는 초속 36m, 그리고 LCT 같은 경우는 초속 47.6m로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이런 피해도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한 8건 정도 이래 피해가 발생된 게 나타났고요. 예. 무엇보다도 상당히 또 이래 위험한 것은 이 빌딩 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파손될 경우 이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2차 피해가 오는 예.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 건물이나 또 유리창이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빌딩풍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빌딩풍 예방과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특별히 빌딩풍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부산시가 지금 현재 보면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해가지고 작년 8월 달부터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 대응 기술 개발 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면은 빌딩풍 재난 예방 경보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피해 예방 기술을 아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업 기간이 2022년도 연말까지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네 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뭐 빌딩풍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 강풍이라든가 이 태풍은 매년 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초고층 건축물들이 계속 또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인 장치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앞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부산은 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매년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네네. 마이삭이나 또 올해 네네. 발생했던 오마이스나 또 찬투까지 예. 매번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간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례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례 시행 의미와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예, 현재 지금 이 제정돼 있는 법률 중에는 보면은 예. 아직까지 빌딩풍의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 빌딩풍 피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법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만은 예. 우선 부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지금 초고층 건물이 해안을 끼고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우선적으로 빌딩풍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선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이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는 점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럼 빌딩풍이 신종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빌딩풍 조례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래 발의되었다 하는 것은 만큼 위험성으로부터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에 관한 사후 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또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네.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빌딩풍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체계적인 관리나 대책 마련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예, 좀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령에는 빌딩풍 이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전문가 이 자문을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에서 빌딩풍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빌딩풍을 재난으로 또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조례에서 한번 정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빌딩풍은 초고층 건축물 사이를 지나서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용어가 규정이 된 것만큼 이 부산시와 초고층 건축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같이 부담을 지었는데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이런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이 빌딩풍에 대한 이 사업 주체 개발 사업자를 하죠. 예. 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빌딩풍 예방과 피해 경감을 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또 의무로 했고요. 무엇보다도 빌딩풍 예방 이 피해라든가 이걸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추진 과제, 협력 체계 구축, 재원 확보,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안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시민 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예. 전국 최초로 빌딩풍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시민들의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네. 또 제도적인 이런 사각지대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소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발의한 빌딩풍 조례는 이 대상 범위가 예.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예. 초고층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 고층 건축물 이 대상 범위에서 빠져 있는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도 되고 방금 말씀한 아쉬운 부분도 이렇게 예.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고층 건축물은 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 되는 것을 이 고층 건축물이라고요. 예.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인데 이 초고층 건축물만 현재 이 38동이 있고요. 고층 건축물은 무려 548동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조례를 처음 입안할 때는 고층 건축물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 대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산시가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
예산이라든가 이 대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예. 좀 이런 난색을 표명해서 일단은 초고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고 예. 차후에 이걸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애로사항이라 하면은 아직까지 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하고 용역도 지금 추진 중이고 이런 자료라든가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아마 부산시도 상당히 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례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이래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또 점차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또 앞으로의 또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건물 설계 전부터 빌딩풍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초고층 건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이 조례는 말입니다. 설계 전부터 빌딩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유자라든가 관리자에 대한 어떤 책무를 또 부여를 했고요. 기존 초고층 건축물에도 이 빌딩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 초고층 건축물의 빌딩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일단 무엇보다 실태 조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예방과 저감을 할 수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민 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다 하면은 시민 안전 사업에는 사업자 및 관리 주체의 빌딩풍 예방에 대한 안전 교육 이게 실시를 하고 또 발생 지역 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빌딩풍 문제를 법제화했는데요. 이후에는 빌딩풍 예방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보완할 점이나 가장 중점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이 빌딩풍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일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빌딩풍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보다도 정확하게 현황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고요. 그 밖에도 피해 저감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빌딩풍 예방 및 시민 안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고 또 초석을 다진 만큼 더 나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빌딩풍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큽니다.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